저희 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 계약을 좀 빨리 해서요. 8월 저희 6일 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2학기 계약한 지 2주 지났습니다. 2주 지났고 이제 특성화고는 사실 이제 이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2학기 시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학생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중학교를 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학생 모집과 더불어서 이 교육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면 감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관련해서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편하시게 그 카톡방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스라든지 학교 생활 기록부도 관련이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또 이제 특성화고 관련해서 학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편하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고교 학점제는 벌써 이미 특성화고는 이제 올해 3년 차에서 다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교육과정 관련해서 조금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요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요새 이제 그 서울시교육청에도 이제 진로직업 교육과에서 이제 교무부장 톡이 있는데 거기에 Q&A라든지 또 저희가 지원단에서 교육부에서 있는 그런 Q&A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제 요새 컨설팅을 지금 여러 학교를 다녔는데 그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사실 많이 보던 그림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 노원구에 있는 중학교를 갔다 왔는데 자료요. 어, 이 자료를 공유를 어떻게 먼저 하고 할까요?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PPT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자료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요. 이 중3 숫자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특성화고는 사실 이제 학생 모집이 제일 중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 변동 숫자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요 자료 데이터들 있죠? 요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는 학생 모집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제 수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이 12만 명에서 거의 한 40% 이상 줄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24년도도 보시면 여기 6만 5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보니까 확실히 중학교도 오늘도 가보니까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12반이 뭐 10반으로 줄고 해서 아마 이제 계속 이렇게 힘든 게 시절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또 교육 과정이 진행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제가 해봤습니다. 낯이 익으신 분이죠.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학점제 지원단을 제가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기 2023년 1월 2일이거든요. 고교 학점제 평가 관련해서요. 그래서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상대 평가와 그다음에 절대 평가 말씀하실 때 1학년은 뭐 공통 과목들이니까 상대 평가를 하고 2, 3학년은 이제 절대 평가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점점 이제 상대 평가보다 절대 평가를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교육부 쪽에 말씀하셨는데 10월 달쯤에 이제 9달 뒤에 다시 말씀을 하셨죠. 수능 개편. 이게 딱 나오면서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28년 수능부터는 이제 뭐예요? 선택 과목 없이 이제 바로 한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뒤에 또 내신도 나오는데 특성화고도 이제 이 5등급 체제를 이제 제한을 받더라고요. 이제 교양이라든지 은미치 빼고 나머지 과목들.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요게 이제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 체제를 이제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서 앞으로 제 생각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그림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공통으로 가죠. 이제 기존에 선택 이렇게 했던 여기 화작이나 엄매, 확통이나 미적, 기하 이렇게 선택했던 것들이 다 공통으로 가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 특성화고도 사실은 이 직업 탐구 영역이 있거든요. 직업 탐구 영역. 여기서도 사실은 원래 공통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을 농업 기초에서 이 인간 발달까지 선택을 하나를 해서 두 과목을 하던 게 저희들도 이걸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직업생활 하나로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다녀보니까 이런 성공적인 직업생활 관련해서
편성을 안 해놓은 학교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학교의 특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수능에 우리한테는 필수 한 과목이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저는 이제 오늘도 저희 연구장님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잖아요. 2025학년 1학년들. 얘들이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보통 교과에만 관련돼 있을 거다 생각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특성화고에 있는 전문 교과도, 어,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더라고요. 절대평가는 이제 기존에 5등급 ABCD로 했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상대평가를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은미체라든지 교양 요렇게 요거 빼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융합 선택을 하게 되면 융합 선택 과목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5등급 선택한다니까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년에 하실 때 선생님들도 이 평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주로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수행을 100%를 하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수행을. 근데 수행을 100% 하게 되면 이제 이 5등급을 계산할 때 동점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객관성 면에서 질문을 많이 해요, 애들이요. 왜 이제 1등급을 못하고 2등급 받는 애들. 예를 들면 여기 1등급이 10%고 2등급이 24%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11%, 12% 되는 애들. 요 아이들은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1등급 안 냈는지.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수행평가로도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표를 봐야 그래도 좀 아이들한테 어떤 평가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제 생각에도 이제 지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학생들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전문교과도 이렇게 5등급 평가를 한다.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등급 인원표인데요. 그래서 요 인원표는 언제 필요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학점제로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과내를 많이 하거든요. 학과내. 학과내를 할 때 인원이 이제 만약에 다 모집된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적은 인원이 모집돼서 두 반을 겨우 수업을 할 때 이제 반 편성할 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니까 한 6명 정도 최소한 인원을 뽑을 때 편성을 할 때 적어도 요 인원이 돼야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쭉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참고하시면 아마 이 학점제 운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제 법적으로 어떤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학생들한테 저희 학교도 요번에 최송치도 미도달 아이들이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수업을 이제 많이 안 듣는 아이들, 학교로 늦게 오거나 이런 아이들. 보통 교과는 이제 시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은 보니까 성취 수준 미도달 아이들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취율 4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교수 학습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최소한으로 바라는 그 성적인데요. 그게 이제 40% 미만일 경우는 이제 미이수했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5년도 되면 현재까지는 여기거든요. 여기니까 I라는 게 없어요. 사실 가칭으로 I라고 하는데요. 40% 미만 아이들을. 근데 요 I에 대한 아이들을 이제 25년도 되면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언제부터요? 1학년. 내년 1학년부터 1학년 전 교과.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NCS 과목 역시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40%까지는 괜찮아요. A, B, C, D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 미만 애들은 미수거든요. 사실 미수하면은 저희는 이제 대학교 때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이제 미수하면 졸업 못 하잖아요. 역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학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음, 저희가 볼 때 이제 또 계절학기가 있잖아요, 따로.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계절학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수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최송치 수준 이해에 관련된 내용은 아마 2학기 내에 공문이 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졸업의 요건인데요. 아이들이 지금은 졸업의 요건이 어떤 거죠? 아이들이 졸업하거나 진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마 수업의 3분의 2를 넘으면 이제 졸업이 되거든요. 진급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뭐 어떤 학교는 심지어 뭐 7교시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밥 먹고 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두 가지 기준을 추가로 적용받으니까. 요 수업 일수의 3분의 2 말고 이 과목의 출석률하고 그다음에 학업 성취율 두 가지를 봤거든요. 뭐냐면 과목의 3분의 2 출석률. 시험을 안 보는 교양 과목도 그냥 수업 횟수의 3분의 2 여기에 적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학업 성취율 40% 도달. 요거 두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거를 아이들한테 내년부터는 귀가 따갑게 학기 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선생님한테도 미리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저희 학교도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틈이 생길 때마다 내년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과목의 출석률에 해당이 된다. 3분의 2.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부분 출결 처리를 담임 선생님이 하시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과 선생님이 해도 돼요. 오늘도 제가 연구부장 말씀드렸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교과 담임으로 들어가면 나이스에서 권한이 있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서 출결을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조회를 하면 그 아이가 몇 시간 들었는지도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수업을 많이 못 들었을 때는 미리미리 얘기해야 돼요. 네가 수업에 몇 시간 들었으니까 부족하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해줘서 아이가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네가 졸업을 한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학교 컨설팅이나 연수 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애들은 이런 걸 적용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하고 학부모 그래서 반드시 학부모하고 아이들도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과목 출석률하고 학업 성취를 반드시 적용받는다. 꼭 선생님들하고 학부모, 학생, 세 분들한테 다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그 공유된 자료에 있을 거예요. 보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번에 그 재승인 올리라고 막 내려온 과목 있잖아요. 한시점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2015에서 2015로 계속 개정할 수 있게 학교별로 이렇게 이제 한강 미디어는 뭐 촬영 편집다 해서 학교별로 쭉 맡은 과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는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고 또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뒤에 어, 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런 학교들이 이런 과목을 2021에서 개발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대동세무고에서는 이런 회계 관련 내용들 또는 서울금융고에서는 이런 발상 디자인 이런 과목들을 이런 학교들이 다 2021에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2022에서도 계속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부 안 된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학교에서 아마 교무장 선생님들이 아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거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입니다. 에듀네트 클리어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마 여기 에듀네트 클리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아까 제가 두 페이지 보여드린 게 이제 여기 이게 서울시 교육과정 그 재승인 과목들이잖아요. 그 두 페이지요. 그러면 타시도는 어디서 확인하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듀네트 클리어의 교육 정책의 시도 교육형 자료에 교육감 승인 과목 하면 이렇게 인천, 뭐 서울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쭉. 그리고 여기가 계속 제가 보니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계속. 현재는 8월 20일 이렇게 업데이트된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과목들은 타시도도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6개월 전에 이제 사용하겠다는 승인 신청서만 내면 여기 있는 과목들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실 거를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학점제는 뭐 굳이 뜬금없이 지금 왜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교육과정 관련해서 학점제 관련된 거 특히 또 요즘 많이 특성화고에서 많이 하는 것들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제는 사실은 이제 NCS 이후로 계속 도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사실 24년을 기점으로 이제 올해죠. 22, 23, 24, 1, 2, 3학년 다 쓰고 있고요. 인문고도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어, 학점제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학점제는 주로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학생의 수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나이스도 그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4세대 나이스에서도 학생 수요를 파악해서 과목을 신청받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생겼고요. 그래서 학점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점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학생 개개인의 수요거든요. 그래서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들은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아마 학생의 수요를 받을 거예요. 선생님의 수요도 받고 또 학생 수요도 받아서 과목 개설하기 전에 그런 걸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40% 최소 성취 수준. 요거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게 이제 학점제의 중요한 근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진로, 직업, 학업 설계. 요게 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점제는 다시 보면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 학점을 누적하면 졸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성화고는 22년도 시작해서 1년, 2년, 3년 해서 1, 2, 3학년 다 도입을 했고요. 일반고는 23년도부터 도입해서 역시 이제 25년도 되면 전면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보시면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은 국수형, 국영수 과목하고 실무 과목, 이렇게 NCS 과목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제가 다른 학교도 가서 최소 성취 수준 물어보면 이제 학생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아요. 나는 이거 안 하겠다. 뭐 내가 이걸 다시 보충하거나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러면 또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내년도 1학년 2022 교육과정 시작할 때는 또 상황이 다르죠. 이때는 전면 도입돼서 만약에 40% 미도달되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4세대 나이스 얘기했는데 4세대 나이스가 들어오면서 기존하고 차이점들이 뭐냐면 이제 대학처럼 뭐 계절 수업이라든지 방학 때도 개설해서 수업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설을 할 때 1학기인지 2학기인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생겼고요. 또 수업 시간도 하루에 12시간까지 가능하게 나이스 메뉴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제 기반에서는 이제 원래 192학점을 하죠. 192학점. 근데 추가로 더 알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어떻게? 기초 학력이 떨어진 아이들, 학력 보정. 근데 요거보다는 저희 학교 돌아다녀 보니까 요거보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A라는 과에서 뭐 예를 들면 만화 이런 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이 만화를 따로 개설해서 원하는 애들만 뭐 8교시, 9교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아이들이 넘칩니다. 넘쳐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경쟁률이 뭐 2대1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또는 요새 많이 하는 게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방. 저희도 학교방 올해 2개를 신청해서 공식적이지는 않고 내년 하기 위해서 MOU 맺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학교방도 이제 대학에서 하는 이런 학교방이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학교방은 요거 이제 PPT 자리 없는 제가 추가한 건데 학교방은 이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120페이지 나오는데요. 이 학교방은 좋은 게 이거예요. 보시면 어, 성적에 관한 한 가운데 방점, 가운데점. 성적 처리 안 하겠다는 거죠. 이수 시간하고 학점만 인정을 하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교 바깥에서 주로 대학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전문 기관에서 하면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뭐 9월이나 이때 공문이 내려오면 시청을 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학점제 기본 모델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기 특성하고 관련해서 학점제 관련해서 많이 이제 모형을 정해서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과 내에서 두 가지, 학과와 학과 간에 두 가지, 학교와 학교 간에 두 가지,
그 다음에 학교 밖에 2가지. 총 8가지인데, 8가지. 처음에 출발할 때는 2개를 필수로 시켰어요. 지금은 이제 1개만 해도 되는 걸로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주로 대부분 어디에 하냐면 세부전공 코스 또는 진학을 많이 하는 특성화고 중에 좀 좋은 학교들은 후학습 지원형. 요걸 좀 많이 해요. 보통 교과.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학교 밖. 저희 학교도 이제 우리 학교도 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 여기에 좀 많이 하고요. 일부 학교는 학교 대 학교끼리 서로 1대1로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점제 모형은 이렇게 5가지를 주로 많이 하고요. 이제 부전공 이수는 이제 뭐 마이소고라든지 일부 이제 그런 학교들, 과가 좀 많이 있거나 이런 데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내를 간단하게 한 PT로 말씀드리면 학과내는 보통 이제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한 학과에 2반 이상. 한 반인 학과는 2개로 자를 수가 없어요. 저희 학교도 가서 8반인데 간호과 3반, 보건 PT 2반, 나머지는 다 한 반씩이거든요. 거기는 학과대를 못하고 한 반씩은 학과간을 하고 저희도 간호과하고 PT과만 학과 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제라든지 뭐 이런 군 특성화 관련 이런 데 하는 학교들, 과정형 평가나 학교들 이런 데는 당연히 이미 벌써 나눠져 있거든요. 도제라든지 과정형 평가는 도제를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미 세부전 공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핫한데 요새요. 어제도 제가 영등포고 연수했었는데 거기서도 얘기 나오고 또 컨설팅하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올해 교육부 자료인데요. 후학습 지원형 할 때 1학년 때는 주로 보통교과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특성화고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보통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1학년 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2, 3학년 때는 다르죠. 전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는 학교들도 많고 또 문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는 이제 뭐 이렇게 뭐죠? 그 보통 교과에 대한 어떤 좀 약간 부족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선체 후학습으로 또 3년 뒤에 대학 가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진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학습 지원형은 이제 지금 요새 들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점제를 저희가 출발하는 3년 전만 해도 후학습 지원형을 거의 쓰는 학교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과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학과에 한 반밖에 없는 경우 여기는 이렇게 자를 수가 없거든요. 한 반을 2개로 나눠서 하기에는 교사도 부족하고 실습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학교 밖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 강북구에서 진행한 건데요. 이게 작년 자료인데 23년 자료인데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다가 얻어온 자료인데 이게 왜 진행이 되냐면 강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강북이 강남에 비해서 이제 진학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자꾸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애들이 전학을 간대요. 강남이나 이제 강서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북에서도 안 되겠다. 아이들을 어떻게 좀 같이 묵 잡고 있다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진행이 된 거고요. 학교들도 보면 여기 보세요. 고려대학교, 덕성여대, 삼육대, 성신여대, 한성대 이런 학교들이 있고 한양대도 간혹 36대.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 산업체도 있어요. 이렇게 쇼콜라테, 미용학원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이런 기관들은 미리 다 서울시 교육청 승인을 받은 기관들이에요. 요거 보시면 이거를 뭐 학교박이라 해서 뭐 한 달 내내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이제 미림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하고 맺어가지고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가거든요. 이제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웹툰 제작이 있다 그러면은 7월 24일에서 7월 27일 기말고사 끝나고 일주일 정도 월화수목 4일 정도 해서 16회 16회 하면 1학점이잖아 1학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또는 이제 애견 관련된 거 방학 때 있다. 방학 때 가가지고 미용 학원 해서 16회, 16회. 또는 요새 유행하는 뭐 빅데이터 관련된 거 이런 거는 7월 방학하기 전에 고려대학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도 쇼콜라티 이런 과정들을 다 하면 아이들이 첫 번째 아이들이 좋아해요. 두 번째는 학교 홍보할 때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도 좋고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관리하고 또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어,
또 뭐 구에서 지원받은 사업을 같이 해도 좋고 또 학교 홍보도 해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대학들도 요새는 나서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 이 대학과 산업체를 통한 학교 밖 교육은 계속 또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학교도 두 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뷰티과는 서경대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과는 한성대랑. 그래서 올해는 뭐 하루 이틀 정도만 하고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하려고 진행 준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3학년 2학기 때 주로 이제 아이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거든요. 그렇다 보면 요때 전환학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192학점을 취득하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학교 밖 교육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관련된 과제들. 그래서 이렇게 뭐 현장 실습, 공무원 준비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학교에서 좀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는 보통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10월 첫째 주에 이제 그 졸업고사 있잖아요. 3학년은요. 한 번 시험 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제 학교 생활도 열심히 안 하면서 학교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렇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는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2022 교육과정을 좀 볼게요. 저도 이제 교육과정을 2015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교육과정 이렇구나. 또 나이스 지원단을 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교육과정 통해서 같이 하면서 많이 깨우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화고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나이스라든지 교육과정이나 학교생활을 같이 하는 분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올해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로직업과 장학사님하고 저 포함해서 진직과에서 또 그리고 중등교육과에서 해가지고 같이 만든 내년 1학년도 관련된 요약사항이거든요. 아마 공문으로는 갔을 거예요. 근데 요 한 페이지에 많은 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게.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요건데요. 이제 학기별로 이제 과목을 편성하고 이수한다. 왜 이렇게 학교별로만 딱 제한을 뒀을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내면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다만 한 가지 뭐 특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이렇게 자르듯이 전문교과나 아니면 적어도 NCS만이라도 이렇게 1, 2로 잘랐으면 특성화고가 교육과정 운영할 때 좀 숨통이 트이고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는 조리 같은 경우도 보통 4개 학기 운영하거든요. 4개 학기. 4개 학기 운영하고 저희가 있는 뷰티과는 과목이 없어요. 뭐냐면 기초 2개, 실무 4개. 그게 다예요. 과목 자체가. 과목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성화고도 일부 학과에 대해서 아니면 단서 조항 달아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숨통이 트이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뭐 11월에 해설서가 조금 더 수정이 돼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목고 때문에. 슬프다. 그래서 혹시 그때 되면 한번 조금 더 이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이거죠. 64에 80에 창체 18, 그 다음에 학교 자율 편성 30 이렇게 해서 174잖아요. 그래서 항상 64에 80. 근데 특성화고는 하나 더 있어요. 전문교과 50%. 예전에는 진로직업과에서 60% 얘기했잖아요. 60%. 그래도 많이 양보한 거예요. 진로직업과에서. 이제 50% 정도는 해라. 왜냐하면 요새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진학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50%니까 87학점. 87학점 정도는 전문교과를 편성해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여기 있어요. 여기. 아마 이제 교육과정을 많이 편성해 보신 부장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알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지. 예전에는 편성할 수 있는 게 최저가 2학점이 있었거든요. 2. 2가 사라졌어요. 선택 과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3에서 5. 3에서 5. 체육도, 은미치도 2에서 4. 그전에 1도 되고 자유롭게 됐거든요. 은미치도 1학점 되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아마 인문고도 그렇지만 특성화고도 아마 굉장히 어려운 면이 요거 같아요. 선택 과목이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계속 연계가 됐어요. 동일 과목, 동일 이수 단위 학점 편성할 때 특성하고는 학과마다 다른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과마다 똑같은 과목이라 해도 이수 시간도 다르지만 아이들 수준도 다르고 학과마다 적용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동일 과목이라 편성할 수 있는 요거 성적 처리도 달리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기존과 해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고요. 예, 종교 과목은 기존하고 다른 건 없어요. 종교 이외의 과목 포함할 때는 복수로 편성해야 되고 학생한테 선택 기회를 줘요. 단 종립학교 있죠? 종교 기반 시설 학교 여기는 이제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페이지짜리 요거는 이제 되게 요약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구조화인데요. 교육과정 이렇게 재구조화인데 이제 보통 보시면 크게 보면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이렇게 되잖아요. 다 아시고 하는 건데 이거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제 이 이공들도 교육과정은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표를 보시면 교과에 보통 교과에 공통과 선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에는 융합이 새로 생겼죠. 요게 이제 20일에 없었던 거 새로 생겼죠. 그리고 전문 교과는 이렇게 분리 안 하던 걸 분리시켰죠. 아예 이렇게 전문 공통, 일반, 실무 이렇게 아예서 전문 교과를 3단계를 분리시켰고 그리고 지금은 창체도 자동진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동진. 한데 봉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빠졌죠. 봉사는 이제 동아리나 여기 들어가서 또는 아니면 이제 자율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면 왼쪽이 2015, 오른쪽이 2022이에요.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일단은 교과 영역이 사라졌어요. 뭐죠? 기초, 탐구, 체육예술, 세양 교양. 요 교과 영역이 사라지고요. 교과군이 이렇게 교과군 오는데 하나가 새로 생겼죠. 이 정보교과. 요새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챗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챗 GPT가.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어떤 학교든 저희 학교도 인공지능은 계속 좀 딜레이를 했었는데 요새는 하도 이제 학생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수업 과목에 편제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기술을 들어왔고요. 아마 인문고는 정보 과목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저희도 영신여고가 같이 울타리에 있는데 그 영신여고도 이렇게 다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러운 게 이거예요. 여기. 국수형.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공통영어 1, 2, 한국사 1, 2, 통합사 1, 2, 이렇게 통합과학 1, 2. 이렇게 NCS만이라도 잘라줬으면 특성화고가 교육과정 편제할 때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요거는 뭐 지금은 안 되는 거니까 할 수 없고 여기에 맞춰서 잘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NCS 이 17기 교과군 요것도 보면 조금 변화가 있어요. 딱 보면 개수가 똑같네 그러거든요. 개수는 같은데 뭐가 변화했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녹색. 이 문화예술 디자인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얘들도 인쇄 출판 인쇄가 이렇게 와서 여기로도 가고 문화예술로도 가고 이렇게 보시면 인쇄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미용 관광 같은 경우는 미용과 레저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이렇게 보라색은 나눠지기도 하고 주황색은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가면 건축 토목으로 좀 더 세분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융합 지식 재산 정보 쪽에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마 2022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특성화고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공통은 사실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이렇게 세분화돼서 왜냐면 이제 주로 이제 공통도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얘는요. 근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화되고 또 이제 2022에서는 학기 단위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 또 요거 하나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 뭐 요거하고 요거 선택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보통 교과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재구조화인데 요거 보시면 이제 공통 과목은 이제 원투로 잘렸죠. 그렇고 이제 일반과 진로 선택은 2021에서 있었던 거니까 별로 차이는 없고요. 융합이 생겼죠, 융합이.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도 물어봐요. 융합이 뭐냐고 자꾸 질문하셔요. 뭐냐면 실생활 관련, 그렇죠. 그다음에 융합, 교과 간 주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쪽으로 쓰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평가할 때도 5단계 평가를 안 하니까 그거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운 게 여기 나오네요. 국어. 예를 들면 국어는 이렇게 공통국어 1, 2 이렇게 바뀌고 뭐 통사, 통과, 한국사도 이렇게 역시 똑같이 이렇게 변합니다. 바뀌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도 2022 관련해서 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창치라든지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점 수도 192학점 지금 특성화고 운영하고 있고 특성화고는 지금도 16회를 운영해요. 1학점에 지금도 현재. 창체도 16시간 운영하고 있고. 근데 다른 거는 요거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 학점이 바뀌었죠. 5에서 4로.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무학년제, 학년제 학기 단위로 하다가 이제 학기 무학년제. 또 중요한 거는 평가를, 상대평가를 5단계로 한다는 뜻이죠. 모두 전문교과도. 그래서 아마 이게 제 생각에 내년부터는 아마 전문교과 선생님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평가도 그렇고, 평가계에서도 그렇고, 잘, 잘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뜨거운 감자가 이거죠.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다른 애들. 저도 이제 올해 수업 너무 안 듣는 애들은 제가 40% 이하를 줬거든요. 그래서 과제도 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일부는 또 수용을 해서 듣기도 하고 뭐 일부 한 명은 자기는 안 듣겠다고 해서 학교도 잘 안 나와서 결국에 진행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시행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학부모 청회할 때 학부모 총회할 때 꼭 반드시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차피 요거를 많이 들을 거예요. 항상 외부에서 듣고 뭐 뉴스에서 들을 수도 있고 연수라든지 어딜 가면 계속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학기 초에. 앞으로 최성취준 도달한다. 그다음에 아이 학점이 있으니까 제2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다음에 학과 간의 교과목에 대한 수업 3분의 2도 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연수하다가 제가 화면을 왼쪽, 오른쪽 두 개를 보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줌 연수할 때도 항상 이제 보통 화면을 두 개 띄워놓은 이유가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연수를 하는데, 보니까 아까 그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화면은 아니고 이제 귀로 이렇게 많이 들으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참고하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이 빠르거나, 그럴 수 있거든, 제가요. 말이 빠르거나 또는 뭐 너무 빨리 한다면 여기 제가 채팅창 왼쪽 열어놨으니까 주시면 제가 좀 더 조절해서 천천히 하고 또 급한 게 있으면 설명을 다시 요구하시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힘든 게 요거예요. 이 공통 과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도 그렇고 요거. 그래서 옛날에는 2학점이 있어서 특성화고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요게 사라지고 최소 3이잖아요. 3, 4나 3호.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3으로 가거나 그래요. 공통은 무조건 3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교과 위에서 다 잡아먹으니까 전문 교과 짤 때 많이 어려워요. 교과장 짤 때. 그래서 특성화고는 무조건 보통 교과 다 짜고 그리고 이제 밑에 전문 교과 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은 이렇게 두 과목을 한 학점씩 열어줬는데 기왕이면 체육도 한 4개 열어줬으면 저희도 2학년 때 1학년 때 2학점 하고 2, 3학년 때 1학점씩 이렇게 하거든요. 딱 좋은데 이것도 못하게 생겨가지고 저희는 1학점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둘둘둘둘 해서 2학년 동안 1학년과 2학년에 2학점씩 해서 8학점 이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사실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 조금 더 열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편제 배당표는 이제 왜 표를 이렇게 그렸냐면 2015나 2022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교과 보통교과가 66인데 64로 2학점이 줄었어요. 필수학점이 어디서 줄었냐면 여기 생활교양기술과정 여기서 10학점이 8학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뭐 이건 별로 그렇게 그닥 우리한테 영향은 없더라고요. 특성화고는 뭐 10학점에서 어차피 우리가 10학점 이상 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교과는 86점에서 80학점을 줄었어요. 근데 사실 줄은 게 아니고 여기 자율이수학점 있죠? 여기 끝에 있는 자율이수학점.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편성.
요게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 교과는 뭐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 30학점을 여기 보통 교과에 쏟아붓는 학교들도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주로 대학을 잘 가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역시나 보통 교과를 많이 편성하고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시 교육청의 기준에 50%니까 50% 넘지 않게 87학점 요 점수를 지켜줘라. 그래야 학교들이 교육청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되지. 뭐 그냥 우리는 여기 있는 64학점만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특성화고의 어떤 취지에 벗어나니까 학교에서는 조금 힘든 면이 있더라도 어, 서울시 교육청의 50%그 기준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2015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였잖아요. 이렇게 창체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이렇게 됐고 봉사는 요렇게 쏙 들어갔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아진 거 있죠. 4세대 나이스 들어서 진로활동 누가 기록은 이제 바뀌었죠. 옛날 담임이 하다가 지금 누가 해요? 담임 또는 교과 담임, 진로 선생님이 진로 입력하죠. 누가 기록은. 그래서 조금 낮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이스도 4세대 나이스가 이제 스마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이스 관련해서도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시면 저희 캐리스도 그렇고 교육부도 조금씩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이스 관련해서 제가 말씀 또 하나 드리면 이제 나이스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있잖아요. 2024 기재요령 여기에 맞게 나이스도 계속 수정이 돼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것도 어떨 때 이게 수정이 되더라고요. 저희한테 어떤 선생님이 가끔 저희한테 질문하면 저도 가끔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찾아보고 질의해 보면 결국에 이렇게 돼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둘 교육과정 볼게요.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로 이제 그거예요. 이제 학습자 맞춤형. 그래서 이 유연한 교육과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더 많이 해서 2022이 안정화가 되는 2027년 있죠. 그때 대바에게 이제 어떤 윤곽이 좀 더 드러날 것 같아요. 아직은 내년 처음 이제 시작인데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하는 것들이 이거죠. 이제 창체는 18학점인데 주로 이 18학점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중요해요. 창체는요. 창체는 보통 한 학기에 3학점을 편성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어떤 데는 우리는 나이스 2학점을 표시돼요. 어디는 4학점 표시돼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16시간이 넘으면은 안 되면 이렇게 16시간이 이제 보통 특성화고나 1학점 표시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점 수만 맞으면 창체는 단위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280시간을 편성하고 주로 3학점이니까 48시간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 해야 되는 게 1학점은 50분 기준 16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편성하고 여기는 별표 파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는 아직도 선생님들도 제대로 인식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 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도 저희가 다음 주에 제가 연수할 건데,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는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는. 그래서 학생, 학부모한테는 더더욱 이렇게 연수를 많이 하고, 자주,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총회도 하겠지만, 그때 말고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틈나는 대로, 내년 1학기 동안은,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보시면 이제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는데 NCS 실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공 실무를 이렇게 부르죠. NCS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NCS. 얘는 다음 학기에 똑같은 걸 능력 단위, 그러니까 실무 과목 안에 능력 단위 여러 개 있잖아요. 같은 능력 단위를 편성하지 않는 날은 조건 하에 두 학기에 걸쳐 하죠. 지금은 어떤 학교 보니까 뭐 NCS가 보통 이제 20학점 있는 데도 있어요. 20한 과목에. 근데 능력 단위에 딱 하나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NCS도 적어도 50% 가까이 해야 되고 능력 단위가 10개 있다. 10개 있으면 그중에서 레벨 수준이 2수준, 3수준이 있거든요. 걔들은 해줘야 돼요. 2, 3수준은. 물론 과정형 평가하는 학교들은 뭐 4수준 하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회사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2, 3 수준은 다 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NCS의 어떤 근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는 동일 과목을 학교 내 정규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뭐 공동교육과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이수 형태를 달리해서 하는데 다만 중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하는데 자기 학교에 개설된 거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또 개설해 갖고 우리 학교에 가 이걸 또 듣는 경우 중복은 안 된다는 거죠. 중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개정교육과정 만들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 회의할 때 이행을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목고 애들은 만약에 어떤 제한이 없으면 3학년 1학기까지 192학점을 다 이수하고 3학년 2학기는 수능 공부하게 그냥.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학기 간에 5학점이 차이 나지 않게 최저와 최대의 차이가.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 오롯이 다 다녀야 아이가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최대 많이 편성하고 3학년 2학기는 조금 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5학점 이내에 편성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가능한 게 특성화고는 초과 이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192를 플러스 알파.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때는 뭐해? 전문교과에 한해서. 보통교과는 추가할 수는 없어요. 보통교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87학점. 거기에 더 못하고 전문교과는 더 늘려서 192에서 뭐 우리 학교는 196을 하겠다.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따로. 원하는 애들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든 교과의 과목 이수 기준이 40% 적용되나요? 당연히 교양은 아니죠. 교양은 시험을 안 보니까 출석률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통사항 보시면 공통 과목은 사실 이제 미리 하죠. 미리 선택 과목 전에.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이수를 해요. 저희도 다 1학년이나 이제 공통사회나 공통과학 한국사는 뭐 2학년에 편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공통 과목이라 하면 요거 보시면 되겠죠. 이런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 선택 과목 하기 전에 이수해야 된다. 특히 간혹 어떤 학교들은 사탐을 편성한 학교도 있거든요. 사탐을 편성하실 때도 이 통사를 먼저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통 과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4학점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안 돼요. 3에서 4까지만. 그리고 선택 과목은 기본이 4. 근데 은미체는 3. 그러다 보니까 2학점도 가능하죠. 어, 어, 2학점 가능하죠. 그리고 스포츠 문화 얘들은 기본이 2니까 얘들은 뭐도 돼요? 1학점도 가능해요. 과목 몇 개 없죠?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생애 설계와 자립. 과목이 3개밖에 없어요. 단점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공통수학, 기본수학 관련된 건데요. 저희 학교도 그래서 예전에 애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수학을 하기 전에 기본수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랬다가 또 애들이 또 학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와 얘를 공통으로 동시에 얘도 이수하고 얘도 이수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아예 2022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수학을 할 때는 기본 수학 1, 2를 하시고 공통 수학을 할 때는 공통 수학 1, 2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종교는 말씀드렸죠? 복수를 개설해서 해야 된다. 종립학교는 학생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단수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공통사항 이어지겠습니다. 공통사항.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학교 들을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A라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바리스타예요. 커피 바리스타. B라는 학교는 학교가 워낙 커요. 드론. 이걸 개설했어요. 서로 크로스로. 너네 학교는 드론으로. 우리 학교는 바리스타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학교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적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과목은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진행 이미 했을 거예요. 재승인 절차를 아마 다 서울시나 타시도 과목을 다시 쓰는 거 신청도 했고 그거를 우리 학교는 쓰겠다. 이게 신청이 진행이 돼 있고요.
이렇게. 6개월 전이니까 이미 이제 진행했고요. 체육 교과는 요거는 이제 특성화고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우리는 3학점 이상이기 때문에 뭐 1학년 때 둘둘, 그죠? 체육 1, 2. 그다음에 2학년 때 1, 2를 하고 싶어도 또 1, 2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2학년 때도 둘둘 이렇게 많이 합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체육을 편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쉽긴 하죠. 1학점 과목이 4개가 있거나 또는 체육은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창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수가 중요해요. 시간수. 요게 단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수, 몇 시간을 이수했느냐. 그리고 직업계고를 추가로 또 보겠습니다. 아까 공통 말고 직업계고에 또 해당되는 것들 그들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보통교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64학점, 전문은 필수 이수학점 80학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 50%. 이게 이제 서울시 진로직업학과에서 내세우는 거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증감할 때는 전문교과를 해라. 그리고 요거는 학점에 이런 것들은 다 학교장이 정해라. 전문교과는. 그래서 전문교과는 때에 따라서 1학점을 편성하는 과목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교과를 이미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는 2개 이상의 교과군. 아까 그 교과군 보여주셨잖아요. 2개 이상의 교과군 선택할 수 있고 또 실무 과목은 또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 공통 과목은 또 학생의 여건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고 뭐 하나나 2개나 3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 제휴 관련해서 이렇게 세부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과정형 평가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학교들은. 그래서 전공 코스제나 부전공은 24학점. 부전공은 그런 경우 좋은 것 같아요. A과와 B과와 비슷할 때. 많이 차이가 없을 때. 그러면 조금만 더 이수하면 A과에서 B과도 이수한 게 돼요. 졸업할 때. 그래서 그런 경우 해당하면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과정형 평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검정형 이런 걸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어려운 게 여기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2022 교육과정하고 이제 충돌이 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의 융통성인데요. 보시면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 과목에 편성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여기로 간주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보통 교과의 학점수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창업 일반, 기계 일반 얘를 기술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해서 간주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 진로 선택밖에 안 되죠. 특성화고하고는 조금 다른 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별표. 그러면 질문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그럼 모든 걸 다 갖고 오겠다 막 해요. 모든 거를 그냥 마음대로. 그러면 교육 과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이런 보통교 과목을 전문교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특목고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는 전문교과로 가능해요. 아니면 보통교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도 역시 관련성을 보고 과목의 유사성 보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교과 융통성. 얘는 융통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떤 교육과정을 짤 때 임무고 선생님들은 불평을 또 얘기도 해요. 너희 특성화고 직업계고는 너무 융통성이 많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과군의 과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보통 교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모든 과목들을 그리고 실무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NCS죠. 그 대신 얘는 어디에 근간을 둬야 돼요? NC 국가직능력 표준 NCS는 지오점.kr 들어가면 나와 있는 거기에 표준을 둬야 돼요. 거기에 능력 단위 보면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고는 보통 2에서 3수준 이것들은 대수 있으면 다 배울 수 있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나가게 되면 전문 교과는 대체. 그래서 보통 교과는 이수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체육 같은 경우는 2015에서는 요청이 없는데 2022에서는 체육도 이수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3학년 2학기 때 체육을 편성하셨으면.
신설 과목 볼게요. 신설 과목은 과목 만들 때 보통은 이제 교육과정을 승인을 받고, 그죠? 중등교육과에서. 그리고 연구정보원의 교과서를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NCS는 이미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국가직무능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특성화고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전문대학, 직업학교, 특성화고, 일부 학원 뭐 이런 데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뭐 대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레벨 1에서 레벨 8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또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새로운 과목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그래서 요번에 아까 미용 얘기했잖아요. 뷰티과, 미용. 여기는 진로직업과하고 같이 협약해서 아마 만드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재승인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요. 이런 과목들도 이런 신설 과목들도 NCS 관련해서. 근데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전문교과 NCS 말고 전문교과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죠. 전문교과는. 보통 교과서는 똑같이 교육과정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에서 교과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두 가지. 그리고 체육은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겪었는데요. 저희 학교도 뷰티 헬스과를 처음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나이스에서도 검색이 돼요. 어, 다 검색이 돼서 다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약하기 조금 전쯤에 책을 사고 뭐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정작 책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이스에서도 교과서를 조회해 보셔야 돼요. 책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제가 이따 PPT에도 넣어놨거든요. 어디에서 검색하시라고. 반드시 나이스에서도 보시고, 나이스 편제, 그다음에 나이스에 있는 교과서, 도서, 조회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퀴즈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이미 편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정 안 될 때. 그 답이 뭐냐면, 없을 때, 실기 실습을 해서 없을 때, 또 과학 탐구 실험처럼 이렇게 없을 때, 어떻게 해라? 교과서에는 이 단원명을 쓰고, 물론 나이스에 편제는 돼 있어야 돼요. 나이스에조차 편제가 없으면 그거는 편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이스에 편제가 있는데 교과서가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스에 편제되는데 교과서가 없을 때 그러면 그 편제되어 있는 이 주제에 따라서 출판사에 있는 내용들을 또는 동영상이나 학습지 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학원에 거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실 때 나이스에서 과목명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교과협의회, 그다음에 교육과정자문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거쳐서 이렇게 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실 때 나이스에서도 보고 교과형 도서 나이스 조회도 해보시고 가능한지 이거 다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편성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 이 고시 외 때문에 문제예요. 고시 외 과목들이 앞으로 특성화고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 학점수 때문에 보통 교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교육과정 검토하고 막 그럴 때 띄어쓰기가 뭐가 중요해 막 그랬거든요. 띄어쓰기가 다르면 다른 과목이에요. 단위수가 다르면 다른 과목이에요. 오타도 안 돼요. 뭐 가운데 점도 그렇고 똑같이 되어 있는 대로 편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가끔 보니까 교육청에 이렇게 편지하겠다 보고하고 실제 학교 운영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계획된 대로. 그리고 아마 이제 4세대 나이스는 신입생 입학하면 3년치를 교육과정 입력하는 걸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거기에도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셔야 되고, 과정형 평가하는 학교는 과정형 평가도 미리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서울시 교육청 승인 받은 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문제 없이. 자, 이 최소 성취 수준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연수를 할 때 강사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쉽진 않을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내가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야. 당장 오늘 꼭 들어야 돼. 이거 마스터해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제가 한 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연습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듣고 하고 또 자료도 있으니까 또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공유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또 보냈다고 하니까 메일로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진로직업과 교육과 자료예요. 요거는 이제 교무부장 대상으로 연수했던 그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최수 성취 보장 지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1학년 전과목 학점 이수 적용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2, 3학년은 이제 아직 해당하지 않죠. 그대로 돼 있고 내년 1학년부터 적용되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계획이 내려오면 학교에서도 잘 계획 짜야 돼요. 이 최종 치수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잘 짜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게 보면 예방 지도가 있고 보충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보통 한 학점에 5시수예요. 그러면 4학점이면 몇 시수일까요? 20시수죠. 20시간. 그러면은 20시간을 보충 언제 다 해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20시간을 다 보충하는 게 아니고 50%는 예방 지도. 50% 그러니까 10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방지도. 그리고 상담, 학기 중에 상담. 그거를 5시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대면 지도는 이제 5시간 정도 하셔야 돼요. 시기는 학기 중에 해도 되고 학기 내 방학 포함해서 해도 되고 우리 학교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해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성적 처리도 빨리 하고 해서 교과 선생님 빨리 확인한 다음에 이제 최소한 5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확보해서 학생들하고 주로 보통 교과는 여기 보셨듯이 EBS 온클 여기다 올려놓고 해요. 과제를 링크시키고 수업 체크하고 저같이 전문 교과는 과제로 주로 하고 과제 내주고 과제 해오고 또 과제 내주고 과제 해오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셨듯이 총 50%는 예방지도하는데 쓸 수 있어요. 그럼 물어봐 선생님들 그래요. 아니 누가 이 40%에 미달될지 어떻게 하냐고. 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작년도 성적이죠. 그리고 또 신입생 같은 경우는 또 알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관찰을 해야죠. 적어도 언제쯤에 알아내야 돼요? 중간고사 때쯤이면 알아내야 돼요. 제 생각에도. 아, 이 애는 가능성이 있다. 학교도 잘 안 와. 시험도 보니까 거의 못 봐. 이런 애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충지도 이거 상담도 이렇게 해서 5시간 정도 해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또 보충지도는 반드시 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는 이제 과제 쪽으로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보통 교과는 이제 그것도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EBS 온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선생님들한테도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막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 애가 학교도 안 나오고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세특도 힘들어서 쓰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충 지도하고 대면 지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누가 정해요? 학관이 통해서 학교장이 정해요. 학관이 통해서. 그래서 선정부터 지도 방법, 이수 시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보충 지도는 어떻게 해도 반드시 여기 별표. 얘가 3분의 1을 참여해야 돼요. 3분의 2 들어야 돼요. 과제를 내는 건 내더라도. 이거를 3분의 2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충 지도는 3분의 2 이상 참여하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항은 누가 해? 학원이. 학교 운영을 꼭 통해야 돼요. 왜? 학생들에 대한 거니까 보충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 학교 운영이랑 통해야 돼요. 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말고 학운위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도 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수 여부는 누가 결정해요? 이건 또 학관이 통해서 학교장. 그쵸? 요 하겠다는 계획은 학운위를 통과하지만 이수 여부는 이제 학교장, 학관이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학운위가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 보충 지도를 하고 학부모한테도 안내를 해야 돼요. A라는 학생이 보충 지도 대상이다. 안내를. 그래서 가통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학교들은 물어보니까 성적 통지표에 거기다 써놓은대요. 어떤 학생 무슨 과목 최성취 미도달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교과서한테 받아가지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뭐 가통으로 하든 성적 통지표에 안내하든 같이 하든 상관없습니다. 안내를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들 학교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수업량 유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16회 하고 나서 뭔가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아하, 여기에서 이 교과벌 심화, 학습 결손 이런 애들 할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같은 차원에서.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월 1회, 격월, 보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는 뭘 해야 돼요? 학교 교육계획서에 있어야 돼요. 계획이 얘는 한 페이지로. 적어도 한 페이지 짜가지고, 우리 과목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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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돼, 대신에. 그러면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과세특이나 기세특에 기록할 수 있어요. 요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문고는 최소 성취 수준이 아니어도 이미 하고 있어요. 유연화를 많이. 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애를 대학 보내야 되는데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많이 중요되다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제 생각에 조금의 답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한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이제 Q&A인데요. 이제 Q&A는 뭐 선생님들이 공감한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지원단도 이제 그 교육부 연수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 교육청 연수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좀 같이 엄선하고 또 그래도 지금도 조금 더 알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 Q&A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해도 조금만 또 참고 힘을 냅시다.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 얼굴을 아무도 안 보고 제가 이렇게 줌으로 연수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얼굴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또 이 카톡창 보면서 또 제가 나이스 연수할 때 실제로 서버 보여주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PPT를 하다 보니까 PPT로 또 이제 저녁 때 하다 보니까 또 개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선생님들도 많이 바쁘잖아요. 저희도 바쁘지만 또 특성화고는 또 지금 이제 중학교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면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면 나중에 힘들어요. 알면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모르면 대처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기준 학과를 설정할 때 관련 과목은 몇 학점을 꼭 이수해야 되느냐? 또 실무 과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이렇게 보면 되죠. 보통교과, 전문교과, 자율이수학점, 창체 이렇게 해서 192학점을 해야 얘가 졸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과정 편성할 때는 특성화고는 인력 양성 유형을 먼저 짜고 그다음에 실무 과목을 짜고 기초 과목을 짜고 공통 과목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 별표. 반드시 87학점 이상. 전문교과가 87학점 안 되면 진로직업 교육과서도 계속 이렇게 쳐다보겠어요. 어떤 학교가 안 하는지, 안 지키는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NCS 실무 과목이라 할지라도 3학기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학기를 해서 수업 시수를 높여요. 이렇게. 수업 시수를 높여서 밀도 있게. 또 능력 단위 추가할 수도 있고요. 4세대 나이스에서 달라진 거 보셨을 거예요. 3세대에서 안 됐던 건데 뭐냐면 기초 과목을 편성할 때 만약에 상업경제를 편성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이론을 편성한다 했을 때 거기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능력 단위를 편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체크박스가 있어요. 능력 단위 편성하면 바로 능력 단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기초 과목에서도 실무 과목에 능력 단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과정형 평가라든지 어떤 능력 단위를 반드시 몇 학점 이상 인수해야 되는 게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초 과목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수형처럼 뭐 1, 2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융통성 또는 실무 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하고 바로 이어서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학년을 달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했을 때 보면 첫 번째 융통성은 없죠. 그나마 융통성 있는 게 전문 교과는 이렇게 두 개 학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2학년 1학기 했으면 2학년 2학기. 또 2학년 2학기 했으면 3학년 1학기 연속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능력 단위를 다르게. 하나의 능력 단위를 다음에 또 하지 마라. 평가를 똑같은 걸 두 번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해요. 그렇게. 선생님의 필요에 의해서 또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2015에 있는 과목을 혹시라도 한두 개 하면 안 될까요? 또 아까 여기 보면은 조리 같은 과목, 조리 과목
4학기까지 있는데 심지어 6학기 있는 학교도 있어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2015는 둘둘이 아니잖아요. 안 돼요. 얘를 한시적으로 2022에서 쓸 수는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2015에서 2, 3학년을 애들 얘를 갖다 쓰는 거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얘를 갖다 쓰려면 재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승인. 그래서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추구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다만 한시적으로 2015 이 교육과정을 2022에 앞으로 계속 책도 새로 개정해 쓰겠다. 이거를 교육과정의 승인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것만. 그리고 NCS도 아까 얘기했듯이 3학기, 4학기는 절대 안 되고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능력 단위를 모아서 하나의 고시의 실무를 만들어야 돼요. 과목을. 이 만드는 게 아까 얘기했던 교육청 진지과에서 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뷰티 과목 4가지. 헤어, 메이크업, 네일, 그다음 피부 미용 이렇게 4가지는 만든다고 합니다. 체육교과는 질문 처음에 많았어요. 3학년 안 해도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문교과 원에 있는 영상 제작, 드로잉. 이게 이제 특목고에 있는 거죠. 얘를, 이런, 전문교과를 편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진로 선택으로라도 할 수 있느냐, 또는 특목고에 있는, 예술 과목 있어요, 예술 과목.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되죠. 가능하죠. 연관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또 체육은 3년 동안 8학점 이상하는 거고 현장 실습이 있는 학기나 또는 학년도 괜찮거든요. 그 내려준 파일에 보면 학년도 있어요. 그래서 3학년은 굳이 꼭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 하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오케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밑에 두 번째 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격의 유사성. 학과 과목의 과 내용이 유사해야 돼요. 학점수 및 산출 방법도 잘 아셔야 돼요. 까먹지 말고. 뭐예요? 전문 교과의 걸 따라요. 아무리 특목고에서 과목을 가져왔어도 우리는 뭐다? 5단계. 여기에 따라요. 물론 이제 1학년부터는 뭐예요? 상대평가도 하죠? 상대평가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때 되면 이제 똑같은 거죠. 보통교과나 전문교과의 평가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교양도 얘기가 많아요. 교양, 또 성직. 성직을 줄여 성직이 성공적인 직업상 성직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성직을 보통 교과의 기술 과정에 편제해도 되느냐, 또 전문 교과에 편제해도 되느냐 물어봐요. 물론 둘 다 가능해요. 기술 과정, 전문 교과 편성 가능하고 또 생활 교양에 해도 되냐 물어봐요. 얘는 안 되겠죠. 진직과의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진로 직업과에서 이렇게 닮은 답을 다셨더라고요. 성직,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수능 과목이다. 또 직업 생활하는데 기본 소양이다. 또 제 생각에 뭐도예요? 성적도 평가하죠. 평가. 성적을 평가하는 전문 교과란 말이에요. 근데 교양이면 뭐예요? 성적을 또 안 해요. 이거는 성적도 평가 안 하지 수능 기본 과목이지 근데도 이걸 교양으로 한다? 이거는 출발점도 다르고 전부 다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교육과정 편성을 하셔도 지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기술과정 또는 전문 공통에 편성하는 거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으면 전문에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 교과를 보통 교과를 편성할 때, 배치할 때 있죠? 이때는 증가문 이런 거는 이제 어때요? 이런 보통 교과를 따라야 되죠? 이 보통 교과로 왔으니까 성적 처리도 보통 교과. 그리고 반대로 보통을 전문으로 왔을 때 이 전문 교과에 따르잖아요. 학점이 정하면 학교장이 정하면 돼. 심지어 1학점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보통 교과를 전문 교과로 편성할 때 아까 특목고라든지 은미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국영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 수학 과목을 전문 교과를 하겠다 했을 때 어디에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이 수능 입시 과목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정말 아주 제한적인 경우 어쩔 수 없다. 너네 학교 너네 과에서는 이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하는 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관련 학과. 여기에서 이건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로.
그죠? 이런 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을 밑으로 내린다는 거는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편성하고 싶다. 그러면 진로직업과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중등교육과하고. 아, 이게 된다, 안 된다. 학교에서 무조건 편성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할 때 이 전문 교과는 특성이 있잖아요. 교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문 교과는. 그리고 아까 평가도 전문 교과는 어이구 죄송합니다. 전문 교과는 5단계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 교과는 교양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교과를 NCS죠. NCS 실무를 2학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죠. 전공 일반 과목에 능력다 집어넣어라. 얼마든지 넣어도 되니까. 그리고 또 유사한 실무 과목에다가 얘를 넣어라. 다른 실무 과목 있으면 거기다가 얘를 넣어라. 못한 거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업하면 되니까. 또는 NCS는 고시를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요런 경우도 있죠. 요런 경우는 편성에 관련해서 학과 내에서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과 타학과 또는 학과 내 이렇게 있을 때 요 1번과 2번이 겹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학생이 겹치면 안 돼. 학생이 겹치면 절대 안 돼요. 결론은 여기서도 듣고 여기서도 듣는다. 안 돼요. 여기서도 듣고 여기서 듣는다. 안 돼요. 겹치면 안 된다. 별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4세대 나이스 이전에는 편제는 가능했는데 4세대로 오면서 학생이 겹치면 못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미 교육과정도 승인받았고 편제를 한다고 해요. 3월 달에. 그러면 오히려 또 교육청을 원망해요. 교육청에서 승인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육청도 모든 능력 단위까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학과만 만약에 학과 타학과 과목을 개설했다 그러면 자기 거를 빼고 나는 빼고 타학과만 듣는 게 좋아요. 또 이유는 그 학교 전공한 아이들이 전공을 또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벌써 1, 2학년 때 배웠으니까 만약에 3학년 때 개설했으면 타학과 융합형을 3학년 때 개설할 학교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 출발점이 달라요. 전공 한 애와 안 한 애들. 그리고 선생님도 힘들죠. 2단계 아이들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24학점은 보시면 이게 할 때 국영수를 편성할 때 24학점을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걸 물어봐요. 이 국수형만 무조건 24냐? 그렇지는 않고요. 공통국어 1, 2, 그다음에 이 국영수 필수 과목하고 거기다가 선택 과목 포함해서 24학점이니까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이 질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이 4학점이 기본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증감하면 줄어들어야 3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 수급이 안 맞아요.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낸 게 크로스죠. A 1반부터 4반, B는 5반부터 8반 만들어서 크로스로 수업을 한다는 거죠. 뒤에 또 질문 또 있으니까 거기서 볼게요. 그 다음에 고시예외 과목이 필요한 경우는 운영할 수 있느냐 봤을 때 이렇게죠. 아까 크로스라는 게 이거죠. A학과의 1학기는 국어를 화법과 언어, 문학과 영상. B학과는 반대로 1학기 때 문학 영상, 2학기 때 화법 언어.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저희는 주로 크로스를 한문과 제위 일본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종교학교, 종립학교인가 종교 과목도 그렇게 하고요. 몇 개 과목 그렇게 음악과 미술도 그렇게 크로스로 하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시외 외 과목도 역시 교육감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자체는요. 그리고 학습 모듈이 부족해요. 능력 단위가 부족한 거죠. 이거를 추가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애완동물 관련해서 학습 능력 단위 7개예요. 근데 NCS 보니까 10개예요. 있을 수 있어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 NCS 능력 단위는 1에서 8단위가 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고등학교도 NCS 과목은 보통 1에서 3수준까지거든요. 길어야 4수준. 그러다 보니까 능력 단위 더 있어요. 그럴 때 더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거는 하는데 대신에 수동으로 가져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등록해놓은 능력 단위는 보통 3수준까지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4수준이나 5수준 하겠다 그러면 나이스 편제해서 불러오게 해야 돼. 불러오게. 수동으로. 불러오게 해서 편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 3수준까지 돼 있냐면 3수준은 보통 고등학교 학생이 여기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여기 할 수 있다. 정해놨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으로 끌어왔을 때는 교육과정 심의와 이걸 거쳐서 학교에서 편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 했을 때 얘를 여기서 할 수 있는지 그죠? 또 이수학이 다 어려운 공에 전공 같은 경우는 고시를 만들 수 있는 전공 일반을 자 보시면 둘 다 X, X죠. 그쵸? 2022를 2015로 하려면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는 그거 방법밖에 없다는 거. 요거는 그거고 그 한시적 절차 승인 받아야 되고 이 전공 일반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NCS만 가능하다는 거지 전공 일반 과목은 고시의 과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 교육과정부터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 2015 교육과정에 내년에 2, 3학년 있잖아요. 얘 아이들이 2022를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교과목 수가 적은 제가 얘기했던 뷰티과 이런 아이들 또는 통합국어 1, 2를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보면 가능하지 않죠. 2025 신입생부터 해당돼요. 교육과정은 그렇다. 그리고 전문교과 분배는 안 된다고 했죠. 공통국어처럼 1, 2를 분배되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전공 실무 과목만 저희가 헤어 미용, 피부 미용, 메이크업, 네일 미용 이 네 가지 과목 요것만 진직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과목씩 추가해서 신설 신청을 개별 위원님을 구성해서 신청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 얘기한 거 또 있네요. 그래서 이 과목을 특정 과목, 뭐 국어 아니어도 이렇게도 되죠. 국어랑 수학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희도 얘기했죠. 아까 음악과 미술, 그다음에 제외국어고 한문, 뭐 이렇게 몇 개, 종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2022를 재승인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Q&A 원은 가능하죠. 나이스에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요거 교무부장 선생님 계시면 잘 보세요. 교과형 도서나 메뉴에 교과형 도서 관리나 메뉴에 보면 인용 도서 조회 있어요. 여기에 책이 있어야 돼요. 책이 없으면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없어요. 못 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이스 편제도 봐야 돼요.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 등록. 여기에서 등록해서 조회가 돼야 돼요. 조회가 안 되면 그 과목은 아예 안 돼. 아예. 책이 없는 경우는 아까처럼 보충 교재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등재가 아예 안 되면 아예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이 편제가 되는지 체크하시고 교과서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민정 교과서 문제라든지 에듀넷도 좀 보시고 참고해서 아까 에듀넷 봤잖아요. 교육감 승인 과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뭐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인천이나 광주 지역 하여튼 본인에 해당하는 과목은 확인하라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동일 과목에 대한 개설 기준이에요. 아까도 했듯이 똑같은 과목 개설할 때 내용이 같느냐 다르냐. 이건 뭐냐면 NCS는 능력 단위가 다르면 편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를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과가 같은지 다른지.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다 필요 없이 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학생 중복. 학생 중복. 학생 중복. 그렇죠? 요거만 아니면 같은 학과에 같은 과목만 아니면 요거만 아니면 개설된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이 중복되지 않으면 된다. 학생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편제할 때도 보시면 이렇게 공통 국어다. 그럼 1학기 2학점, 2학기 1학점 이렇게 두 개씩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학기니까 뭐 4학점 또는 3학점 한 번에 편성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한 학기에. 전문 교과는요?
전문 교과도 성직이라든지 상경, 실무 과목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은 이렇게 한 학기에 이렇게 이게 나눠서 분배하지 말고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한 학기에 하든 나눠서 하든 학교에서 선택. 그래서 실무 과목만 이렇게 어, 2개 학기 거쳐서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주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소개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시 과목과 고시 외가 있잖아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고시는 교육부 장관이 해서 교육부에서 등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예 나이스에 딱 편지했을 때 검색이 되게. 고시 외는 뭐예요? 뭐 서울시라든지 타시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육감 승인 받은 과목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얘도 어때요? 시도교육청에 등록을 해요. 여기는 교육부에서 등록하겠죠. 나이스에. 그렇죠? 그리고 신설과 사용 승인 있잖아요. 봤을 때 기존에 없는 거 새로운 거 만드는 거겠죠. 사용 승인은 타 시도에 만든 거를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또는 서울시에서 한 거를. 요것도 역시 한 페이지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서울시 교육감에. 그래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하나의 예제인데요. 이 바리스타라는 과목이 실무 과목이에요. NCS. 능력 단위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요건 레벨이 아니고 버전이에요.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 있을 때 능력 단위가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레벨 수준은 안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얘를 바리스타 실무 1, 바리스타 실무 2로 해서 이런 과목으로 해서 능력 단위 여기 3개, 4개, 이게 2개 운영하겠다? 안 돼요. 안 돼요. 과목을 잘라서 개설해서 승인 신청하겠다. 그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바리스타 응용 실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다르게 완전 다르게 과목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 이 전공 과목을 고시로 할 때 승인 원칙이 있는데 이 NCS 과목은 어디에 기반을 둬야 돼요? 반드시 여기 ncs.go.kr에 있는 NCS에 기반을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3수준까지는 아까 편성이 다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4수준이나 5수준 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3수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역시 여기에 기준을 둬야 돼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빠져 있는 걸 갖고 해야 되죠. 빠진 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할 때, 그렇죠? 이럴 때도 역시 고시외로 해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NCS 세분류라는 게 뭐냐면 과목명이에요. NCS 과목명. 이 과목명을 가지고 활용해서 만드셔라.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정보, 또 이런 관련 정보 있고, 참고로 제가 또 타학교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한 5분 정도 마칠게요. 요렇게 하는구나. 요렇게 했었구나. 그리고 요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편성한 거를 제가 검토도 해봤고 컨설팅 할 때 앞으로 안내하니까 이렇게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요게 100% 했다 승인받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어 수학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어떻게 해요? 문학, 화법, 대수, 미적분 선택, 택이 또 여기서도 또 택이 학점을 4학점 해서 이렇게 편성한 학교 있고요. 그리고 3학년에 편성도 하셨어요. 3학년에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조심할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그 취업을 나갔을 때 이수 대책이 필요해요. 이수 대책. 요것도 아마 올해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 꼼꼼하게 보시고 잘 준비해야 돼요. 2015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 최소 성취 수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존의 2015하고. 그래서 요걸 잘 확인하시고 편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요것만 편성하셔서 이렇게 해서 3학년에 편성하시 이렇게 2학년에 했구나. 2학년에 편성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편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물리와 사회 탐구를 하신 경우도 있어요. 뭐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87학점 딱 맞췄어요. 50%. 그래서 87을 넘치면 안 된다. 또는 뭐 이렇게 몰아서 국영수를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따로 국어 영역 또 수학 영역 교과군 영어 교과군별로 이렇게 택일해서 3학년 1학기 편성한 학교도 있고요. 또는 융합이나 진로로 해가지고 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를 선택한 경우 있습니다. 또는 보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보니까 4개로 코스 A, 코스 B, 코스 C, 코스 D로 4개의 코스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는 교사도 좀 많아야 되고 학급 수도 많아야 되고 실습실도 많아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학교는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가능하죠. 또는 9개. 저는 요거는 좀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애들이 공통으로 뵐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뭐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잘 고민하셔야 돼. 학교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전문교과를. 또는 이렇게 후학수평. 이렇게 국영수가사 전공 했죠. 여기는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서 뭘 잘못했냐면 택인데 뭐가 잘못됐죠? 혹시 잘못된 거 아시는 분?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위수가 같아야 돼요. 선택을 할 때는. 근데 여기 밑에는 전공은 8학점, 보통은 4학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 444 맞추든가 다 888 해서 두 과목 선택하게 해야 되죠. 단위수가 달라요. 그걸 잘못하셨어요. 또는 이렇게 후진학 지원형 코스형을 아예 보통교과 위에 편제해서 뺐어요. 뒤로 빼가지고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으로 뺐어요. 여기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국어, 영어, 수학을 개설 어떻게 하냐면 모든 8반을 통틀어서 1개 반 정도만 개설한 거예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이렇게 학교 밖에서 학교 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리스타 다른 학교가 듣는 거죠. 공동교육과정. 이렇게도 하고. 또는 이제 부전공으로 이렇게 개설하게 되죠. 조리, 제과, 제빵. 얘들은 이 학점이 굉장히 높아요. 뭐 얘들만 해도 벌써 26이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분석을 조금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직도 뭐 상업계 학교에 일부 학교는 상업 선생님이 많아서 그런가 과목을 상업이 너무 많아요. 그 학교에 과목이 별로 없어요. 특성이 거의 안 드러나요. 요거는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돼요. 그 아무래도 최대한 학과에 맞게. 안 그래도 학생 모집이 힘든데 요거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아까처럼 코스를 너무 많이 만들면 애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게 몇 개 없어요. 다 코스예요. 다 나눠줘서. 요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3학년 2학기 때 보통교과 편제하면 현재는 EBS를 많이 활용하면 되는데 출석 체크도 편하고 과제 체크도 편하니까 그렇지만 2022에서는 아마 최종 취수는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꼭 보시고 3학년 2학기 국수형을 편성한 학교들 보통교과 편성한 학교들은 한 번 더 봐야 돼.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초와 실무를 선택으로 요거는 좀 곤란하죠. 실무는 실무끼리 해야죠. 그래야 실무끼리 해야 성격도 그렇고 맞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편성한대. 그리고 이제는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기초는 한 학기, 실무는 두 학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바뀌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리 쪽에 보면은 뭐 한식 조리, 양식 조리, 일식 조리, 뭐 제과, 제빵, 떡, 바리스타 막 다 집어넣어서 막 집어넣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수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